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입니다. 3년 만에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는 강호축과 제천 참사 등에 대한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따라 수도권 규제와 KTX 세종역에 대한 입장차도 드러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강호축 개발에 상당수 공감했습니다. 강호축은 국가 균형 발전에 부합하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아마 큰 용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가 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KTX 세종역 신설 논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야당은 여당 대표로서 이해찬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을 비판한 반면 대전 지역 의원은 애둘러 신설 쪽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불협화음을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천 참사를 두고는 미흡한 후속 대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충북도청이 좀 더 당시에 미흡한 대책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했습니다. 침체된 지역은 활성화해주고 또 과열된 지역은 적절하게 이거를 관리해줘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규제의 일변도에 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의 입장은 저도 그 수도권 의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방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실합니다. 이 수도권 규제 됐습니다. 3년 만에 열린 충청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허술한 미분양 대책과 뒤처진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충북이 국감을 예산 요청 자리로 착각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충북이 전국에서 안개가 가장 심하지만 안전시설은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안개 상습 구간은 73곳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지만 안개 잦은 구간으로 지정돼 안전시설을 갖춘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충북은 최근 3년간 안개 상습 구간에서 7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노후된 하수관에 의한 싱크홀이 충북에서 자주 발생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하수관로 관련 싱크홀이 전국에서 823건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이 65건으로 전국의 7.9%를 차지하며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와 지하시설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조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충북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 등 5개 자치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현재 충북선은 최대 시속 120km로 설계된 느림보철도입니다. 고속화된다면 최대 시속 230km로 KTX가 부럽지 않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부터 고속화를 추진했지만 이용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와 청와대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겁니다. 이시종 지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도내 북부 지역 5개 단체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호남 고속철도와 원주 강릉 고속철도도 경제성이 높지 않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던 선례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의 마지막 퍼즐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강호축 개발은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할 것입니다. 강호축 개발과 지역 균형 발전에 있어 충북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충북선 고속화 사업. 여당 대표와 도지사, 자치단체장의 전방위 압박에
정부가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죠. 치매는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지는데요. 치매 예방을 위한 캠프가 도내 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계희수 기자입니다. 커다란 공 위에 앉아 신나게 몸을 흔드는 어르신들. 평소 쓰지 않는 근육을 써 감각 능력을 깨워주는 훈련입니다. 도내 10여 곳의 병원과 사회복지관, 그리고 작업치료 수련생들이 치매 예방 캠프를 열었습니다. 치매에 대한 관심만큼이나 많은 어르신들이 함께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리고 또 임상에서 배운 전문 지식들을 지역사회에 나누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그 취지를 가지고 치매는 회복이 불가능해 어떤 질병보다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본인이 잘 안 해보던 작업을 해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치료를 받아서 뇌를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작업 치료는 감각 능력, 인지 능력 등을 잃지 않기 위해 뇌와 신체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는 훈련입니다. 최근엔 화면을 통해 실생활을 재현할 수 있는 첨단 기기가 개발되면서 폭넓은 치매 예방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도 깜박깜박 할 때가 있어. 냉장고에 뭐 가지러 갔다가 저기 가서 잊어버려. 또 다시 와. 그거 해보니 좋아. 그 기억력이 들어오는 것 같아. 고령 인구의 증가로 치매가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계희수입니다.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희귀 자료 600여 점을 공개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박봉을 쪽에 자료를 수집해왔다는데요. 이 공무원의 남은 꿈은 무엇일까요? 구준혜 기자입니다.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오래된 담배들이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근대 문예 전문지 창간호와 이은상 시인의 충북 여행기도 눈길을 끕니다. 조선시대 인체도와 버선을 만들 때 쓰던 버선본, 19세기 문희군 주민들의 호적표도 이채롭습니다. 충청도를 공청도로 표기한 조선시대 지도와 대한제국이 제작한 대한전도도 희귀 자료입니다. 대한제국 학부에서 발행한 지도입니다. 저 지도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지도에 위도와 경도를 도입한 아주 의미 있는 최근세 지도입니다. 청주 직지국제 페스티벌을 통해 공개된 지역신문 창간호와 고대소설, 한글 자료 등은 모두 650점. 수집가 남효섭 씨가 38년 동안 수집해온 자료 중 일부입니다. 청주시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남 씨는 귀한 자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시작한 일이 평생의 업이 됐다고 말합니다. 국내외를 다니며 수집한 자료는 컨테이너 박스 2개와 가건물 창고 1동을 채울 정도로 방대합니다. 한 달치 월급을 선뜻 주고 책을 사는 등 아파트 몇 채 값이 들었지만 여전히 자료 수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총재 없는 자료를 타지만 가서 수집했을 때 나도 우리 고장에 대해서 일조를 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남효섭 씨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전용 전시 공간을 마련하는 게 평생의 꿈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한 학습 중심 현장 실습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경우 도내 26개 특성화고 대상학생 4,725명 중 5개 선도기업에서 단 9명만 실습에 참여해 0.2%의 참여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 2016년 특성화고 대상학교의 50%인 2,623명이 1,131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에 참여한 것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결과입니다. 충북과 자매 결연을 맺은 지 11년이 된 중국 광서장족 자치구 천우 주석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오늘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천우 주석은 광서는 소비재 구매력이 높고 한국 화장품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면서
충북의 진출을 권유했고 이시종 지사는 이에 대해 양 지역 교류가 기업과 경제 분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지난 5월 도내 북부 지역 과수원을 휩쓸었던 화상병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제천시는 지난 11일 두악동의 한 사과 농가에서 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 반경 100m 이내 과수를 뿌리채 매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상병은 과수나무가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말라 죽는 병으로 지난 5월 충주와 제천 지역 34개 농가 29헥타르가 피해를 봤습니다. 충북 컨텐츠 코리아랩이 문화 컨텐츠 분야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차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2차 공모에서는 9개 과제에 각 3천만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가능 대상은 창작자와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으로 지원일 현재 주소지가 충북이어야 하며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괴산의 육군학생 군사학교에 근무하는 사병이 영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 근무지원단 소속인 해당 일병은 지난 12일 오전 7시쯤 영내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헌병대는 부대 내 가혹행위 유무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등 대형 화물차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레일러 운전자 56살 이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안개가 많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8시 뉴스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